자, 지금 A5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죠? 그죠? 뭐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if, exists, 그죠? A5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선택이 아니라 생성 같은 경우는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A5 생성하시면 되죠. 그 다음 use A5까지 같이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요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실행하지 마시고 그냥 좀 귀찮지만 한 줄 한 줄 실행한다 생각하시고 실행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실행이 됐고요. 선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PT라는 건 디파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 생성을 하고 이제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를 추가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뭐라 할 거냐면 create라고 쓴 다음에 create, 그 다음에 테이블 어떤 거? DPT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DPT 테이블을 만드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ID란 말이에요. 그럼 ID int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unsigned, unsigned, 그죠? 음수 금지.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난널 들어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해가지고 자동으로 번호가 증가되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 뭘 걸어줘야 된다? 오토 인크리먼트가 걸리면 프라이머리 키 걸려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따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보통 한 번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걸 때도 프라이머리 키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도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난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 사실 네임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100,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 난날. 자, 근데 부서 테이블, 그러니까 부서명은 중복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홍보부서 기획부서가 2개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니크라는 걸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서명은 중복해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프라이머리 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컬럼당 몇 개? 무조건 하나. 근데 그 외에 내가 유일성을 가져야 된다면 유니크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insert into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dpt라고 쓰시고 set residate 뭐 써주면 돼요? now 써주면 되잖아요. now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name 써주면 되겠죠? 자, name 같은 경우는 뭐 써주면 되는 거예요? 홍보부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넣어주면 돼요? 기획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홍보랑 기획부서.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확인은 무조건 해보세요. 자, 그러면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도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사원 테이블을 만들래요. 그럼 사원 테이블은 홍보, 기획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create 테이블이라고 쓰고 emp는 employee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id는 요게 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레지데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name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사원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사원 이름은 중복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dpt name이라 써줄 거예요. 자, dpt name은 부서 이름이에요. 부서 이름. 그러면 이거는 유니크 걸어주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마다 홍보부서인 사람이 있고 기획부서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 유니크를 걸어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걸어줄게요. 차도 뭐 사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한번 만들겠습니다. 여기 근데 심표 빼먹으면 큰일 나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서가 이제 부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insert into emp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뭐 넣어주면 돼요?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네임. 자, 얘는 뭐예요? 한글종이죠. 그 다음에 DFT 네임에서 홍보. 자,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홍길순, 그 다음에 임꺽정, 홍길순, 임꺽정, 얘는 기획부서.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를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만들어놨죠. 근데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해달래요. 자,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데이터 만들어놨으니까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홍보를 마케팅으로 도대체 어떻게 변경하냐. 자, 여기다가 업데이트라 쓰고 DPT. 자, DPT 테이블에 이제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홍보부서를 당연히 뭘로? 마케팅 부서로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set 네임을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바꾸면 되잖아. 뭐를? 왜요? 네임이 뭐인 부서? 홍보부서인 부서.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DPT 테이블을 딱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바뀌어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실수하는 거. 자, 제일 실수하는 건 뭐냐면, 실제 이제 실무자들도 이제 이 부분을 실수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실수하냐면, 지금 우리가 바꾼 거는 EMP를 바꾼 거예요? DEPT를 바꾼 거예요? 그죠? DEPT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DEPT를 바꿨다 해가지고 DEPT 변경된 게 EMP 테이블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EMP 테이블의 부서는 홍보부서, 기획부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어디도 변경해줘야 된다? 그죠? EMP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EMP 쓴 다음에 여기다가 DPT 네임. 그러니까 얘도 같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 부서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홍보 부서가 마케팅 부서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이 야, 다음날 야, 내가 이 마케팅 홍보 부서를 마케팅으로 변경하긴 했는데 오히려 홍보 부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사장님이 좀 변덕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의뢰 관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까라면 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DPT 테이블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 DPT를 또 뭘로 바꿔요? 홍보부서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EMP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얘도 홍보를 마케팅을 홍보로 또 이제 바꿔야겠죠? 그죠? 변경.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면 잘 변경된단 말이에요. 변경해서 DPT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EMP 확인해보면 홍보부서로 잘 바뀌었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곰곰이 고민해봤더니 홍보부서를 다시 또 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또 마케팅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요.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 나죠. 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일단 어떻게 해요? 속으로 욕은 하지만 의뢰 관계는 까라면 까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바꿔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바꾸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바꿀 수는 있지만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 생각이냐면 구조를 변경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정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라는 건 적을수록 좋습니다.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여기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죠. DPT 네임에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 물론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케팅 부서, 기획 부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해요. 왜? 지금 문제가 뭐냐면 DPT 테이블이 바뀐다 해가지고 그게 EMP 테이블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DAPT 테이블에 변경을 했으면 EMP도 동일하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DAPT만 변경했어요. 근데 그게 홍보 부서인지 마케팅 부서인지 기획 부서인지 EMP 테이블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EMP도 같이 변경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사원 테이블에서 이제는 부서를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기억한대요. 번호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추가할 거냐면 alter 테이블이라 쓴 다음에 어떤 거? EMP 테이블에다가 add 컬럼 해가지고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어떤 거? DPT ID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DPT ID. 그 다음에 int unsigned. 난널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추가되죠, 그죠? 자,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DPT 마찬가지로 DSC 여기다가 EMP 까봐요. 그러면 DPT ID가 뭐예요? 추가됐죠, 그죠? 추가됐단 말이야. 아직 근데 이제 사원 자체는 이제 부서 이름을 지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 이름을 지우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볼게요. DPT 이상한 데이터. 그쵸? 자, 여기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자, DPT 네임을 제거할 겁니다. 그럼 DPT 네임도 마찬가지로 제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드롭 써서 드롭 써가지고 DPT 네임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는 DPT ID로 부서 이름을 분리를 할 거, 그러니까 구분을 시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EMP 까보면 DPT ID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하죠, 그죠?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얘가 어떤 부서인지 몰라요. 어떤 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요거부터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DPT 네임이 있었잖아요. 요거 좀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좀 다시 좀 할게요. 이게 좀 귀찮지만 좀 변경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요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너무 삭제를 빨리 했어요. 빨리빨리 좀 실행 좀 할게요. 요거는 그냥 요것만 마지막 것만 실행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마케팅 EMP 됐죠? 자, 요거부터 먼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CC 하면 뭐야? 이게 아니죠? 자, 그럼 DPT ID가 있어요.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 번호를 바꾸려면 마케팅이랑 기획부서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되냐면 바꿨잖아요, 그죠? 바꿨으니까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다가 셋해서 어떤 거를? DPT ID를 1번으로 바꿀 거예요. 1번. 그러면 1번,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거를 1번으로 바꾸냐면 DPT 까보면 지금 마케팅 부서가 몇 번이에요, 아이디가? 1번이잖아요. 기획 부서는 2번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거? where DPT 네임이 뭐인 부서? 마케팅인 부서. 이렇게 바꾸는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DPT ID를 2번으로 해줄 건데 뭐를? 기획 부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DPT 테이블에 EMP 기획 부서가 몇 번? 2번이니까.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EMP 까면 자, 번호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삭제가 가능한 거예요. 요건데 제가 너무 빨리 삭제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DPT ID까지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것만 봐서는 사실 요것만 봐서는 1번이 1번이 마케팅인지 기획부서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알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왜냐면 바꿨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어떤 부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HTML이 여기 있다. 잠깐만요. 아웃풋. 이걸 어떻게 열더라?
방법이 이게 없나? 잠깐만요. 파일 내보내기 했는데 이게 어디로 저장되는 거지? 잠깐만요. 유저 디렉토리. 아, 여기에 지금 저장되는구나. 자, 볼게요. 아, 제가 일부러 이제 내보내기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사용자 유저스 유저에 여기 있다는 건가? 볼게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 유저 파일 네임이 디폴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EMP 여기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사장님한테 요걸 보여줘야 된대요. 지금 이제 내보내기 해가지고 저장한 건데 근데 이제 사장님한테 요거를 여러분들 보여주게 되면 사장님이 딱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야, 홍길동이 이런 날이 들어왔구나. 그 다음 홍길순도 이런 날이 들어왔고 임꺽정이 요 날이 들어왔구나 라고는 알 수 있대요. 근데 사장님이 1번이 어떤 부서인지 2번이 어떤 부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사장님, 제가 이제 이 DB 담당자인데요. 여기다가 사장님이 직접 DB버 키시고 셀렉트 여기다가 프롬 한 다음에 DPT 테이블 한 다음에 where ID 1번 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어요. 얘가 마케팅 부서예요. 그리고 2번 하면 얘는 기획 부서예요. 사장님이 직접 치세요 하면 어떻게 했어요? 쌍욕 먹겠죠. 그죠? 쌍욕 먹겠죠. 도대체 이제 사장님한테는 정확하게 보고서만 올려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DPT 네임을 지었을까?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테이블이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그죠? 하나, 2개 있어요. 자, 하나는 사원 테이블이 있고, 얘는 이제 부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사원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사원에는 총 3명의 사원이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게 또 색상을 다르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얘는 홍길동.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홍길순. 얘는 뭐예요? 임꺽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현재 부서가 뭐예요? 얘 마케팅. 그 다음에 얘도 마케팅. 얘도 뭐예요? 얘는 기획이잖아. 그죠? 마마기. 그 다음에 여기 부서 테이블에는 지금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죠. 하나, 그 다음에 둘.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마케팅. 하나는 기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부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 사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여기만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하고 사원을 같이 뭐예요? 같이 합친 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같이 합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뭐 한다? 사장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보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사원 테이블만 조회를 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자,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진짜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다가 셀렉트 해가지고 from emp dpt. 자, 이렇게 하면 테이블을 동시에 2개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나올까요? syntax error from emp dpt. 얘는 또 여기서 이게 조회가 안 된다. 이렇게 쓰라고? 자, 여튼 이렇게 지금 from emp dpt 썼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아까 뭐 바꿔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아니, 방금 선생님이 셀렉트를 드래그 안 했어요. 어떤 거요? 셀렉트가 드래그 안 돼. 드래그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죄송해요. 문법을 제가 다 바꾼 줄 알았어요.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회가 되죠? 그죠? 제가 아까 환경 설정 잠깐 뭐 건든 게 있는데 그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EMP랑 DPT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죠. 그죠?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지금 사실 홍길동은 몇 명 있죠?
홍길동 한 명이고 임꺽정도 한 명이고 홍길순도 한 명인데 지금 몇 명이 나왔어요? 각각 지금 몇 명 나왔다? 홍길동 2명 나오고 홍길순 2명 나오고 임꺽정 2명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에 2개씩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2개씩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번호로 따지면 얘도 1번, 얘 1번이고 얘 1번이고 얘가 2번이잖아요. 그죠?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얘네들이 번호로 따지면 얘네들 몇 번이에요? 얘네들 얘 1번 얘 2번 그 다음에 얘 3번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결과물을 줘야 되는데 방금처럼 조회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회를 할 때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케팅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기획이 하나 둘 셋 그럼 2 곱하기 3이 뭐예요? 6이죠. 즉 6개 무지성으로 데이터가 조합이 돼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다 조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번 아이디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이고 기획부서인데 사실 이거는 마케팅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지금 DPT 아이디로 따지면 얘네들은 번호가 뭐가 돼 있어요? 얘 1번이고 얘 1번이고 얘는 뭐예요? 얘 2번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인을 할 때 어떻게 조인을 해야 되냐면 마케팅 1번이니까 1번과 일치하는 녀석들을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과 요 2번이 같은 녀석을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너 조인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무슨 조인? 이너 조인. 자 여러분들 이너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집합 개념 배웠죠? 집합 개념. 그러면 뭐 차집합, 공집합 뭐 이런 걸 배운 적 있잖아요. 그렇죠? 교집합. 그러면 이너 조인은 뭐냐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게 바로 뭐나? 이너 조인. 그럼 이게 이제 조인이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한글로 하면 뭐예요?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 그죠? 같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너 조인을 하는데 자 근데 조인을 한다 했을 때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만 쓰면 아까랑 뭐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 나와요.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무지성으로 한 건데 뭐 할 수 있냐면 이너 조인을 할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on이라고 붙일 수 있거든요. on. 그 다음에 on이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emp.dpt_id. 자 이게 무슨 말이면 emp가 가지고 있는 dpt id예요. 그렇잖아요. dpt id는 어디 있어요? emp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dpt.id. 자 이건 뭐예요? emp의 dpt id랑 dpt 테이블에 있는 id랑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라.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보이시나요? 딱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홍길동 딱 하면 나오고 홍길순 나오고 임꺽정 나오고 dpt id 1번 그죠? 그 다음에 우측이 뭐예요? 여기 id부터 dpt id까지는 emp 테이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예요? dpt 테이블 거예요. 그럼 서로 일치하는 것만 지금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같지 않은 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조합은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emp 테이블 것만 가져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도대체 이게 사원 테이블인지 부서 테이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것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emp.별이라 쓰면 이건 뭐냐면 일치하는 것 중에 뭐만 가져온다? emp 테이블 것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dpt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겠어요? 일치하는 것 중에 dpt 테이블 것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emp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서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서명. 그러면 여기다 쉼표한 다음에 dpt name이라 써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name은 사실 emp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여러분들이 테이블 까보면 name이 지금 현재 emp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name이 있어요. dpt도 마찬가지 이름 있잖아요. 얘는 근데 부서명인 거고 이거는 그냥 사람 이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name 써버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에러 나요. 왜?
이 네임이 누구 거에 대한 네임이냐, 누구 거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다 뭐라 써줘야 돼요? dpt.name을 써줘야 돼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네임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EMP의 모든 것과 DPT에 있는 네임만 지금 가져와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져와도 사장님이 도대체 이 아이디는 뭐냐,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디가 뭐고 레지데이트가 뭐고 네임필 DPT 아이디가 도대체 뭐냐, 그죠?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드릴 입력록을 생성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생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굳이 아이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원 번호로 하면 사원 번호 필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사일, 그 다음에 이름, DPT 아이디는 굳이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부서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MP에 있는 아이디만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EMP에 있는 뭐 날짜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MP에 있는 뭐 네임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인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야지만 어디서 또 문제, 이거 심표 안 붙였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야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이 아이디가 뭔데, 레지데이트가 뭔데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AS라고 쓰면 알리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알리아스, 별명이에요. 별명, 알리아스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따옴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백틱을 써야 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나오는데, 이 백틱으로 쓰면 백틱이 문법으로 적용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이거 그냥 문장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틱을 써라. 사원 번호.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뭐예요? 아이디가 사원 번호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뭐예요? 얘는 입사일이잖아. 입사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사원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부서명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사원번호, 입사일, 사원명, 부서명 잘 가져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다? 사장님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자, 이제 적용했죠, 사실. 아까 적용 안 한 게, 이거 적용 안 해볼게요. 이제 적용 안 한 버전. 이렇게. 자, 이게 적용한 버전. 왜 이렇게 나와? 문법이 들었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추가를 한다면 여기다가 오더바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오더바이. 그러면 나는 오더바이 해가지고 뭐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또 여기서는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부서명 GSC라 써볼게요. 오더바이 뭐야? 지금 안 먹죠? 그죠?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 백틱으로 써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먹죠, 그죠? 그래서 백틱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백틱. 백틱 안 쓰고 그냥 문자를 쓰니까 문법으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지을 때 백틱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름차순에 끼니까 기억이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쉼표를 쓴 다음에 사원명이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일단 부서를 기반으로 먼저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사원을 기준으로 정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부서로 이미 정렬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줄 수 있죠.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제 EMP, DPT 쓰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자체한테도 별명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는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E라고 써주면 돼. E. 그 다음에 DEPT는 D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EMP 대신에 E, DEP 대신에 D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조회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